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번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향 가는 버스표를 못 구하나 싶었지만 간신히 고속버스표를 구했습니다. 매번 회사 일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고향에 한번 내려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늦지 않게 미리 인터넷으로 고속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드디어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고 다행히도 예매에 성공한 나는 드디어 터미널에 도착해 고향으로 갈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역시 명절 시즌이라 그런지 터미널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가 빈손이 아닌 명절 선물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홍삼 세트, 갈비 세트, 굴비 세트 등이 보였고 어떤 가족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기도 했습니다. 나도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돈을 더 중요시 여기셔서 빳빳한 지폐를 하얀 봉투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타고 갈 버스가 도착해서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몇 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버스 기사가 왜 아줌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지 버스 승차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기사에게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했지만 기사는 그런 승객들에게 대꾸할 틈도 없이 버스 승차문 앞에서 출발을 막는 아줌마에게 계속 안 된다고 말하며 비키라고 했습니다. 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귀를 쫑긋 세워 더 자세히 들어보니 버스 기사가 그 아줌마에게 지금 예약이 다 차서 버스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아줌마 한 명이 고속버스에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줌마는 버스 기사에게 서서 가도 괜찮으니 타고만 가게 해달라고 자꾸만 부탁하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아줌마의 고집을 꺾기 어려웠는지 결국 버스에 올라 운전대에 앉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그 아줌마가 버스 안으로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버스비를 낸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버스 기사는 버스 안이 10,000원이나 탈 곳이 없다고 하니 아줌마는 괜찮다며 서서 간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건 불가능하다며 고속버스를 서서 갈 수는 없다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내리면 사람을 부른다고 하자 아줌마는 그제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실랑이가 끝나고 버스 기사는 이제 출발하려고 문을 닫으려는 그 순간 내가 버스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옆자리에 사람이 아직 안 탔다고 말하자 버스 기사는 시간이 다 되어 이제는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기사에게 이왕 출발할 거면 아까 못한 그 아줌마를 여기 빈자리에 태우면 안 되냐고 하니 버스 기사가 고민하길래 다른 승객들도 그렇게 하라며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자리가 남았고 버스비도 현금으로 낸다고 하니 괜찮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알겠다며 버스에서 내린 아줌마를 다시 데리고 와서 태웠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는 내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너무나 좋아하는 아줌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왠지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들뜬 마음을 가득 안고서 버스는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같으니 같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난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눈 좀 붙여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스마트폰을 꺼내 잘하지도 않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 옆에 앉은 그 아줌마가 내가 하는 게임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거 재밌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잠도 안 오고 심심해서 그냥 하는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갑자기 나에게 게임하는 손가락이 예쁘다며
자기보다 가늘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손이 그렇게 예쁜 남자는 처음 본다고 하니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자꾸 하품이 나와 창가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어느 순간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내 볼에 따스하면서도 차가운 묘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꼭 고속버스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느낌이랄까. 잠결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옆자리에 앉은 그 아줌마가 자는 나에게 입김을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난 놀라서 지금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갑자기 나를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얼굴에 파리가 붙어서 떼어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파리가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졸음이 쏟아져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면서 내 허벅지가 간지럽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자꾸 내 허벅지를 간지럼 태우는 느낌이 들어 살며시 눈을 떴는데 옆자리 그 아줌마가 내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이번에는 아줌마가 고향집에 통화했는데 전화를 격하게 받다 보니 침방울이 허벅지에 튀었다며 미안해서 닦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었지만 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그러냐며 무언가를 뒤적거리더니 삶은 달걀을 건네며 먹어보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아줌마는 내게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서 반숙 계란이라 정말 맛있다고 하며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달걀 껍질을 손수 까더니 나에게 주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난 하는 수 없이 아줌마가 까준 달걀을 받아먹었습니다. 아줌마는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난 정말 맛있다고 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달걀을 먹고 나니 아직 도착하려면 2시간은 더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붙였는데 얼마를 잤을까? 자다가 한쪽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어 살며시 눈을 떠보니 옆자리 그 아줌마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아팠지만 왠지 깨우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으니 갑자기 그 아줌마가 뒤척이며 내 귀가에 대고 호하고 아까처럼 입김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어깨에 기대고 있던 아줌마를 밀쳐냈습니다. 아줌마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 꿈속에서 너무 추워서 손이 얼까파 입김을 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아줌마와 엮이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고향 가는 고속버스를 많이 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줌마는 그 뒤로도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자신은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째 과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갑자기 내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는 30대 중반이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자기보다 살이나 어리다며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여자인데 자기가 못 참는 게 뭔지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충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아줌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버스는 어느덧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아줌마와 나는 버스에서 내렸고 아줌마는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아까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 기사에게 다시 태워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기사가 자기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았던 총각에게 감사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내게 설마 자기가 마음에 들었냐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버스 안에서도 아까 자기가 있긴 풀어주고 그랬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황당했지만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나보다 20살 많은 아줌마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인사를 하고 터미널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렇게 고향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옆 차선으로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차 창문이 열리더니 보니까 그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는 나에게 살며시 윙크를 하고는 다시 차 창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난생 처음 고향 가는 길에 겪어본 황당한 아줌마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아줌마도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비슷하면서도 반복된 하루 속에 하루가 저물어가고 어느덧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과일 가게 앞에 남자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과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줄까지 서서 사 먹나 싶었는데 그 순간 동네에서 알고 지낸 정씨가 과일 가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에 과일을 한가득 사서 기쁜 얼굴로 나오길래 저는 정씨에게 다가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씨는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과일 가게인데 저보고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가게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수영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짧은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정씨에게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 정씨는 그 여자가 과일 가게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서방도 없냐며 어딜 나이 먹은 여자가 저런 차림으로 과일을 파냐고 하니 정씨는 몇 마디 나눠봤는데 서방 없는 과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인터넷으로도 과일을 시킬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과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저기 과일 가게가 많아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오픈 행사로 저런 차림으로 장사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수적인지 몰라도 제 눈에는 영 달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아줌마에게 동네 남자들이 과일을 사겠다고 줄 서는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 여느 때처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 바나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바나나를 꼭 챙겨 먹는데 바나나가 떨어졌다고 하니 집에 가는 길에 바나나를 사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던 과일 가게로 갔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는다는 종이 쪼가리가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새로 생긴 짧은 옷을 입고 장사하는 과일 가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손님이 줄을 서던 가게가 며칠 지났다고 손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 있냐고 불러보니 그제야 가게 한쪽 창고 같은 데서 아줌마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 저번에는 옷차림이 상당히 화려했는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러니 손님이 뚝 떨어졌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나나가 있냐고 물어보니 아줌마가 갑자기 나보고 자기도 과일 중에서 바나나가 제일 좋다면서 서방 없이 10년 넘게 살다 보니 바나나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다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나나 한 송이를 달라고 했고 아줌마에게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잘생긴 오빠라며 20% 할인해서 3,000원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아줌마 장사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할인을 받고 저는 그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를 샀고 이제 과일 가게를 나오려는 순간 과일 가게 여자가 내게 또 오라며 다음에 오면 깜짝 할인이나 깜짝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저에게 어제 사온 바나나 어디서 샀냐고 묻습니다. 저는 새로 생긴 과일 가게에서 샀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팍 치며 그 가게 얼씬도 하지 말라며 살다가 과일 가게에서 그런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아줌마는 처음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갔을 때는 평범한 옷을 입었었다고 말하자 아내는 아무튼 생각이 바르지 못한 옆집 가게에서 과일 살 생각하지도 말라며 그런 가게는 손님이 끊겨 정신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늘 가던 과일 가게가 문을 닫아서 간 거라고 말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과일을 사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별일도 아닌 걸로 아내와 아침부터 말다툼하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더니 어느덧 퇴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알고 보니 회식 날이었던 겁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며 살짝 취했고 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과부가 장사하는 과일 가게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과부는 아직도 장사를 하는 건지 과일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일 가게를 지나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누가 잘생긴 오빠라면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과일 가게 과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바나나 사단 잘생긴 오빠 아니냐며 아는 척을 하길래 저는 오늘 과일 안 산다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라 박스 하나가 너무 무거워서 같이 좀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거 하나 못 옮기면서 무슨 여자가 혼자 과일 가게를 운영하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도와달라고 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과일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뭘 옮길 거냐고 물어보니 이 안에 있다면서 저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 가게 안에 있는 창고 같은 곳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과부가 저를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술이 다 깰 정도였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저번에 바나나 사러 왔을 때 첫눈에 보고 반했다며 이 동네에서 나만한 중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제 생각만 했었다며 왜 그 뒤로 과일 사러 한 번도 안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것 좀 놓고 얘기하자고 하니 그 과부는 안 된다며 죽어도 못 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게 뭐 어떠냐며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씩 푼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당장 놓으라며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창고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과부가 먼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동태를 살핀 뒤 저를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과부는 저에게 바나나 한 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과일 안 산다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상할 것 같아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부가 전해준 바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오늘 회식이 있다면서 바나나 살 정신은 있었냐고 말하는데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혹시 그 과부가 장사하는 과일 가게에서 산 게 아니냐고 묻기에 저는 절대 아니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과부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일 모레면 환갑인 제가 나 좋다는 아줌마에게 고백도 받고 바나나도 받고 뭐 아무튼 저도 그 아줌마에게 뭔가를 주긴 했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그 아줌마 생각이 자꾸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려 과부가 있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과부는 동네 남자들에게 웃으며 과일을 팔고 있었고 저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과일 가게의 손님은 전부 남자뿐이었습니다. 여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저 과일 가게의 과일이 목적이었는지 저 아줌마가 목적이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밀린 업무 때문에 집에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에 오랜만에 들려볼까 하고 과일 가게 안을 쓱 쳐다봤는데 시간이 이미 밤 11시가 넘었고 과일 가게 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부가 일찍 장사를 끝내고 간다 보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과일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과부인가 하고 다가가려는 순간 저번에 만난 정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놀라 몸을 숨겼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과부가 정씨를 배웅하며 잘 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 저들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부는 과일 대신 부족한 것을 동네 남자들에게 채워주는 것 같아 참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여자와 더 얽히는 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 과일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과일 가게 과부가 지나가는 저를 부르길래 하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니 왜 자기 가게에 요새 통 안 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 안 먹고 산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냉랭하게 굴었더니 과부는 입을 비죽거리며 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과부는 저를 봐도 딱히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과부가 동네에서 떠났습니다. 저렇게 장사하는 과일 가게가 오래가지 못하는 건 당연지사. 아무래도 동네 남자들과 바람피다가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달 사이에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터지게 터졌고 올게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 또다시 저렇게 장사하다가 옮기는 게 저 아줌마의 주특기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 아줌마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나이에 이때껏 자기밖에 모르던 저도 저 과일 가게 과부로 인해 약간은 흔들렸으니 말입니다. 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게 마음처럼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비슷하면서도 반복된 하루 속에 하루가 저물어가고 어느덧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과일 가게 앞에 남자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과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줄까지 서서 사먹나 싶었는데 그 순간 동네에서 알고 지낸 정씨가 과일 가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에 과일을 한가득 사서 기쁜 얼굴로 나오길래 저는 정씨에게 다가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씨는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과일 가게인데 저보고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가게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수영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짧은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정씨에게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 정씨는 그 여자가 과일 가게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서방도 없냐며 어딜 나이 먹은 여자가 저런 차림으로 과일을 파냐고 하니
정 씨는 몇 마디 나눠봤는데 서방 없는 과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인터넷으로도 과일을 시킬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과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저기 과일 가게가 많아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오픈 행사로 저런 차림으로 장사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수적인지 몰라도 제 눈에는 영 달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아줌마에게 동네 남자들이 과일을 사겠다고 줄 서는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 여느 때처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 바나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바나나를 꼭 챙겨 먹는데 바나나가 떨어졌다고 하니 집에 가는 길에 바나나를 사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던 과일 가게로 갔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는다는 종이 쪼가리가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새로 생긴 짧은 옷을 입고 장사하는 과일 가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손님이 줄을 서던 가게가 며칠 지났다고 손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 있냐고 불러보니 그제야 가게 한쪽 창고 같은 데서 아줌마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 저번에는 옷차림이 상당히 화려했는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러니 손님이 뚝 떨어졌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나나가 있냐고 물어보니 아줌마가 갑자기 나보고 자기도 과일 중에서 바나나가 제일 좋다면서 서방 없이 10년 넘게 살다 보니 바나나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다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나나 한 송이를 달라고 했고 아줌마에게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잘생긴 오빠라며 20% 할인해서 3,000원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아줌마 장사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할인을 받고 저는 그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를 샀고 이제 과일 가게를 나오려는 순간 과일 가게 여자가 내게 또 오라며 다음에 오면 깜짝 할인이나 깜짝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저에게 어제 사온 바나나 어디서 샀냐고 묻습니다. 저는 새로 생긴 과일 가게에서 샀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팍 치며 그 가게 얼씬도 하지 말라며 살다가 과일 가게에서 그런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아줌마는 처음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갔을 때는 평범한 옷을 입었었다고 말하자 아내는 아무튼 생각이 바르지 못한 옆집 가게에서 과일 살 생각하지도 말라며 그런 가게는 손님이 끊겨 정신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늘 가던 과일 가게가 문을 닫아서 간 거라고 말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과일을 사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별일도 아닌 걸로 아내와 아침부터 말다툼하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더니 어느덧 퇴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알고 보니 회식 날이었던 겁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며 살짝 취했고 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과부가 장사하는 과일 가게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과부는 아직도 장사를 하는 건지 과일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일 가게를 지나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누가 잘생긴 오빠라면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과일 가게 과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바나나 사단 잘생긴 오빠 아니냐며 아는 척을 하길래 저는 오늘 과일 안 산다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라 박스 하나가 너무 무거워서 같이 좀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거 하나 못 옮기면서 무슨 여자가 혼자 과일 가게를 운영하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도와달라고 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과일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뭘 옮길 거냐고 물어보니 이 안에 있다면서 저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 가게 안에 있는 창고 같은 곳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과부가 저를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술이 다 깰 정도였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저번에 바나나 사러 왔을 때 첫눈에 보고 반했다며 이 동네에서 나만한 중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제 생각만 했었다며 왜 그 뒤로 과일 사러 한 번도 안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것 좀 놓고 얘기하자고 하니 그 과부는 안 된다며 죽어도 못 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게 뭐 어떠냐며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씩 푼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당장 놓으라며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창고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과부가 먼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동태를 살핀 뒤 저를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과부는 저에게 바나나 한 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과일 안 산다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상할 것 같아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부가 전해준 바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오늘 회식 있다면서 바나나 살 정신은 있었냐고 말하는데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혹시 그 과부가 장사하는 과일 가게에서 산 게 아니냐고 묻기에 저는 절대 아니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과부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일 모레면 환갑인 제가 나 좋다는 아줌마에게 고백도 받고 바나나도 받고 뭐 아무튼 저도 그 아줌마에게 무언가를 주긴 했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그 아줌마 생각이 자꾸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려 과부가 있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과부는 동네 남자들에게 웃으며 과일을 팔고 있었고 저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과일 가게의 손님은 전부 남자뿐이었습니다. 여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저 과일 가게의 과일이 목적이었는지 저 아줌마가 목적이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밀린 업무 때문에 집에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에 오랜만에 들려볼까 하고 과일 가게 안을 쓱 쳐다봤는데 시간이 이미 밤 11시가 넘었고 과일 가게 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부가 일찍 장사를 끝내고 간다 보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과일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과부인가 하고 다가가려는 순간 저번에 만난 정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놀라 몸을 숨겼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과부가 정씨를 배웅하며 잘 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 저들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부는 과일 대신 부족한 것을 동네 남자들에게 채워주는 것 같아 참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여자와 더 얽히는 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 과일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과일 가게 과부가 지나가는 저를 부르길래 하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니 왜 자기 가게에 요새통 안 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 안 먹고 산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냉랭하게 굴었더니 과부는 입을 비죽거리며 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과부는 저를 봐도 딱히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과부가 동네에서 떠났습니다. 저렇게 장사하는 과일 가게가 오래가지 못하는 건 당연지사. 아무래도 동네 남자들과 바람피다가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달 사이에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터질게 터졌고 올게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 또다시 저렇게 장사하다가 옮기는 게 저 아줌마의 주특기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 아줌마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나이에 이때껏 자기밖에 모르던 저도 저 과일 가게 과부로 인해 약간은 흔들렸으니 말입니다. 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게 마음처럼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